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 개념 설명은 다 듣고 이제 집에 간 상태니까 선생님하고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순열과 조합은 스텝 1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텝 1부터 천천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천천히 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혼나니까 벗어도 되겠지? 자, 506번 한번 보자. 자, 506번에 OPR은 60을 만족한다고 했어.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빼야지. 5, 4, 3 이렇게 곱해 나가는데 60이 되는 것. 3개, 5, 4, 3이기 때문에 R은 3이었고 괄호 2번도 MP2와 MP4를 풀어서 쓰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506번에 가는 거. 자, 보게 되면은 12 곱하기. 자, MP2라는 거는 N 곱하기 N-1. 자, 얘는 MP4. MP4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맞지? 왜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총 4개. 그러면 양변에 있는 N-1, N-1 약분. 그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풀어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그 방법 말고 12라는 숫자를 한번 분해해보면은 3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N이 얼마면 돼? 6이면 3 곱하기 4로 나타내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해. 지금부터는 숫자 놀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얘를 체크했고, 자, 507번 봐. 507번에 동그라미 1번. 4P 0은 1이다. 쌤이 MP 0은 1이라고 했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개념 설명한 거잖아. 맞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3번. 4P 1은 얼마야? 4. 4P 3은? 4, 3, 2. 24죠. 따라서 두 개가 다릅니다. 답은 3번이고, 동그라미 4번. 0 팩토리얼 얼마라고 했어? 1. 따라서 얘는 맞지. 동그라미 5번도 쌤이 써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는데 이 508번 같은 문제는 MPR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림일의 첫 번째 자리에 올 대상을 정하는 방법.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돼. 우리가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N개를 가지고 있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방법은 N가지야. 가에 들어갈 건 N. 자, 그 다음 봐. 이때 그림 2의 나머지 자리에 남은 것을 일렬로 배열. 일렬로 배열. 자, 그러면 나머지 자리라는 것은 전체 R개인데, 전체 지금 R번째 자리를 배열하는데 N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하나를 놨으니까 N-1개가 갖고 있는 것. 그럼 N-1개 중에 R-1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똑같지. 따라서 N-1P, R-1이랑 똑같습니다. 나에 들어갈 것은 N-1P, R-1이 되는 거야. 따라서 MPR은 다음과 같은 곱의 법칙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걸 쌤이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508번에서 이 문제 답을 맞춘 것보다 쌤이 증명할 건 뭐냐면, 자, 볼게. MPR이라는 게 진짜 얘랑 같냔 말이야. 이 식이 성립하냐고,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이. 자, 그럼 쌤은 얘를 한번 증명해 볼 텐데, 보자. 자, 얘는 N은 그대로야. 자, P 뭐 쓰겠어, 쌤? 증명할 때 뭐 쓴다 했어? 순열과 조합은 팩토리얼 관련된 정의를 쓴다고 했어. 그럼 팩토리얼 관련된 정의를 한번 써보게 되면 분자는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것만큼의 팩토리얼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봐.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얘 뭐랑 같다 했어 그때? 그렇지. N 팩토리얼. 그럼 밑에는 N-R 팩토리얼 들어오니까 얘 뭐랑 같다? NPR이랑 진짜 같네? 성립하네. 이해돼? 증명할 때는 이 팩토리얼 관련된 걸 쓰게 되는 거야.
쌤이 그래서 빨간색 밑줄로 쳐줬었잖아. 알았지? 이거 아주 중요하다. 확인해봤어. 자, 조금 이해가 되고 있어? 선생님 오랜만에 다시 원격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509번부터 진짜 문제야. 한번 봐봐. 509번. 자, 문제 읽어봐. 개, 고양이, 곰, 돼지, 토끼 인형이 각각 한 개씩 있어. 자, 그 말은 전체 몇 개가 있지? 5개가 있어. 근데 다 다르지?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뭐랑 같아? 5P5. 즉, 5팩토리얼이네. 이해돼요? 쌤이 5팩토리얼 얼마라고 했었어? 120이라고 했었습니다. 5, 4, 3, 2, 1 곱하면 120이 되죠. 맞지? 자, 선생님 말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이제 510번 한번 봐봐. 자, 510번에서 뭐라고 했느냐? 서로 다른 n권의 책 중에서 3권을 뽑아서 일렬로 꽂아. 자,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다. 이 말이 뭐야? 일렬로 나열하겠다라는 뜻이지. n권의 책 중 3권을 뽑아. 자, n권의 책 중 3권을 뽑아. 그 다음 일렬로 꽂는다. 그러면 MP3이라는 아이가 720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맞지? 자, 그럼 MP3은 어떻게 되는데?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506번처럼 n에 관한 3차식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인수분해 대신에 720을 한번 쪼개보자는 거야. 720을 건드려보자는 거야. 720은 72 곱하기 10이지. 맞아? 72 곱하기 10이라는 이야기는 98에 70이니까 8, 9, 10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n은 얼마다? 10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쌤이 조합으로 풀어도 된다고 했지. 자, 얘 한번 봐봐. 문제를 읽는다고 한번 봐봐요. n권의 책 중 3권의 책을 뽑아. nC 3이지. 뽑았으니까. 3권을 뽑았는데 그 3권을 일렬로 나열하네. 3팩토리얼이네. 얘가 720이네 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지. 이렇게 적어도 얘는 MP3하고 같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511번을 보겠습니다. 자, 511번 드디어 나왔다. 자, 문제 읽어보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선다. 양 끝에 적어도 란 말 보여. 자, 적어도 동그라미. 자, 적어도 문제. 자, 쌤이 적어도 문제 어떻게 푼다 했어? 이제 귀에 박힐 때가 됐어. 전체에서 모두 그것이 아닌 케이스를 빼주면 된다고 했지. 자, 그럼 전체 케이스부터 생각해보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선다. 자, 적어도 문제 전체에서 뺍니다. 뭘 빼? 적어도 한 자리에 남학생이니까 양 끝에. 양 끝 모두 여학생. 이 케이스를 빼면 돼. 자, 그럼 전체는 몇 명이에요? 6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모두 여학생이라고 했어. 자, 생각해보자. 여학생이 지금 4명이 있어요. 4명. 근데 양 끝에 설 애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걔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잖아.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한단 말이야. 그럼 걔는 4P2. 양 끝에 여학생 뽑아서 배열했어. 그런데 남는 학생 몇 명이야?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2명이 남아있네. 그럼 이 4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이에 배열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6팩토리얼에서 얘를 뺀 거랑 똑같아. 자, 근데 이거는 순열로 풀었을 때고.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자, 보자. 전체 6팩토리얼이야. 자, 그런데 양 끝에 모두 여학생이라고 했다. 그러면 4명 중에
여학생 4명 중에 양 끝에서 2명을 뽑았어. 자, 뽑았어. 근데 순서가 그러면 얘들이 2개 자리 바꿀 수 있지, 여학생이. 그래서 2패. 자, 그 다음에 남은 학생이 몇 명? 여학생 2명 양쪽에 딱 박았어. 그러면 4명 남았네. 그래서 4패. 이렇게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자, 6명이 줄을 섰는데 양끝이 모두 여학생이라 했으니까 여기 여 이렇게 서야 돼, 양끝에. 근데 이 여학생 고를 방법 4명 중에 2명 선택해. 그 다음에 얘를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패. 그 다음 이 사이에 남은 애가 몇 명? 4명이 더 들어가야지. 그래야 총 6명이다, 6명. 그래서 이 4명 배열하는 숫자 4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6팩토리얼은 720. 그 다음 4p 43 12 곱하기 24 해서 한번 결론은 내보십시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쭉 한번 볼 건데 513번부터 쭉 세 문제를 보려고 해. 5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A, B를 포함한 6명이 달리기 시합에 나갔다. A, B 모두 상품을 받도록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자, 그러면 A, B가 상품을 받으려면 3등 안에 들어야 돼. 근데 3등 안에서 A, B가 몇 등을 하는지 몰라. 그것도 정해줘야 해. 자, 생각이 들지? 3개 등수 중에서 2개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 배열을 해야 된 다음에 이제 6명의 순위도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2명을 뺀 4명을 배열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p2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자, 513번 나와. 자, 513번. Monday라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할 거야. Monday에 중복되는 알파벳이 있습니까? 없죠. 다 달라. 서로 다른 6개의 문자야.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O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어야 한다. 자, 반드시 이렇게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모양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 한 세트, 얘들아 한 덩어리야.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자, 그런데 4개의 문자를 썼으니까 남은 게 몇 개 문자야? 2개의 문자가 남았어. 자, 그럼 이 덩어리로 봐봐. 결국 얘는 한 덩어리. 그럼 몇 개의 글자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지. 따라서 3팩토리얼. 3덩어리니까. 자, 근데 이제 봐요. 이 안에서 이 문자에 들어올 아이가 누군지 모르잖아. 중간에 2개가 뭔지 모르잖아. 따라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줘야지. 쌤, 왜 4개예요? 0하고, O하고 A를 뺀 문자 4개잖아. 6개 중에 2개 빠졌으니까. 4개 중에 이 사이에 들어갈 2개를 선택하고 이 2개가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O와 A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요 중간에 애를 봐. 얘는 결국 뭐랑 같은데? 4p2랑 같지. 왜 그러냐? 전체 6개의 문자였는데 O와 A가 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안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4p2랑 같단 말이야. 그럼 3팩토리얼 곱하기 4p 곱하기 2가 답이 되는 거야. 6 곱하기 12 곱하기 2 144 나옵니다. 자, 선생님은 이해하고 있어? 이 덩어리 안에서도 바뀔 수 있는 거 봐줘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그럼 O와 A 사이니까 O와 A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이것도 고려해야지. 이해되지? 자, 514번. 선생님이 말한 거 또 나왔다. 교대로. 자, 교대로 문제. 교대로 동그라미. 자, 노래 3팀, 춤 3팀이 공연을 하는데 노래와 춤을 교대로 공연한다. 6팀의 공연 순서를 정하라. 쌤이 어떻게 풀면 됐어?
자, 노래 세 팀이나 춤 세 팀을 먼저 배열하란 말이야. 먼저 한 그룹을. 자, 선생님 노래를 먼저 배열할 거야. 노래 세 팀을 배열했어. 노래 세 팀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3팩토리얼. 세 개를 1로 나열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댄스. 춤 세 팀이 들어가야 돼. 춤 세 팀 어떻게 들어가? 자, 봐봐. 춤 세 팀을 배열하는 거니까 일단은 춤 세 팀이니까 3팩토리얼. 여기 곱하겠지. 근데 춤이 배열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배열되거나 혹은 이렇게 배열되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3팩 곱하기 2입니다. 72가 나오게 돼요. 자, 답보다 중요한 것은 쌤이 이야기했어. 교대로는 한 팀을 먼저 배열. 노래든 춤이든 한 팀 먼저 배열. 3팩토리얼. 그 다음 한 팀 배열되는 게 세 팀이니까 춤도 세 팀이니까 3팩토리얼. 근데 앞에서부터 시작, 맨 뒤에서부터 차례로 시작. 그래서 두 가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해돼? 선생님이랑 봤던 거 다 나왔어. 특정한 조건 중에서 적어도 문제 나왔지. 이웃하는 거 나왔지. 교대로 배열하는 거 나왔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줬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15번이 있어. 자, mp3 플레이어. 자, 지금 어느 시대인데 mp3예요. 발라드 3곡과 힙합 4곡이 저장돼 있어. 힙합. 자, 그러면 7곡을 순서를 정하여. 순서를 정하여 체크.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한 번씩만 듣는다고 한다.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라드를 2곡 이상 연속하여 듣지 않도록. 자, 일단 생각해봐. 발라드를 2곡 이상 듣지 않는데 그 말은 발라드 곡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또 나왔어. 그럼 봐봐. 쌤이 이웃하면 안 되는 문제 어떻게 푼다 했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하라고 했지.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이 뭐야? 힙합이잖아, 힙합. 자, 힙합 4곡을 먼저 배열합니다. 자, 힙합 4곡 배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자, 그럼 쌤이 힙합 4곡을 했어. 다듀에 막 이런 노래들을 했어. 내가 죽여 너미지 막 이런 했어요. 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라드는 2곡 이상 넣으면 안 돼. 그럼 발라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발라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근데 발라드가 몇 개예요? 곡이 총 3곡이야. 5개 중에 3곡을 선택해서 배열하는 방법 5P3입니다. 혹은 5C3 곱하기 3팩토리얼. 자, 그러면 4 곱하기 5P3 즉 24 곱하기 60 1440 나오게 됩니다. 자, 답보다 중요한 거는 요 풀이 방법이야.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다.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열해 줘야 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얘들아, 516번은 힌트를 주도록 할게. 자, 문제 한번 읽어봐.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큰 경우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 끝에 두 수가 어떻게 와야지 네 수의 합보다 클까라는 경우를 먼저 나눠야 돼. 0, 1, 2, 3, 4, 5예요. 딱 양 끝에는 4, 5 혹은 3, 5가 와야지만 이런 경우를 만족해. 그러면 양 끝이 4, 5인 경우를 세주면 되고 양 끝이 3, 5인 경우를 세주면 돼. 그래서 왜요? 2, 5는 안 됩니까? 2, 5 더하면 7이야. 반드시 커지게 되지. 이해돼? 요거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할 것은 517번입니다. 자, 517번은 부모와 자녀 3명으로 총 5명인 가족이야. 부모 2분, 그 다음 자녀 3명, 총 5명인 거야. 5개의 의자에 각각 1명씩 앉으려고 한다. 부모가 같은 열에 앉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모님이 어느 열에 앉으실 수 있어? 부모님이 1열에 앉으실 수 있어. 자, 부모님이 1열에 앉는다 치자. 그럼 당연히 1열에는 의자가 2개밖에 없어. 2분이 2개 의자에 앉는 방법. 2팩토리얼이지. 2분 자리 바꾸는 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2열에는 자식이 다 앉아야 돼. 자녀 3명이 3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따라서 12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이 어디에 앉을 수 있어? 2열에 앉으실 수 있어. 2열에. 자, 부모님이 2열에 앉는다 치자. 그럼 자리가 3개야. 3개 중에 부모님이 앉으실 자리를 선택해서 배열해드려야지. 3P2.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리 똑같이 몇 개요? 앉고 나면 3자리지. 자식 3명이 앉아. 66에 36. 자, 근데 이 각각의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다른 케이스잖아. 지금 1번, 2번이 각각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12와 36은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4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해 잘 하고 있어, 얘들아. 라면 먹으면서 보고 있나? 자, 잘 봐. 진짜 문제 유형을 쌤이 최대한 많이 다뤄주려고 해. 자, 그 다음 518번은 별표. 근데 왜 별표에는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야. 함수의 개수. 이거 우리 많이 했었어. 함수 문제 할 때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순열과 조합으로 훨씬 더 간단하고 정확하게 풀어볼 건데 얘들아, x에서 y로 갑니다. 자, x에서 y로 가요. 그러면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예요. 자, x 정의역 1, 2, 3. 자, y 공역 1, 2, 3, 4. 자, 그럼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a예요. 자, 함수라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가 지금? x에서 y로 가. 대응이야. 그러면 함수의 개수야. 그냥 정의역에 하나씩만 쏘면 돼.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인데? 5개 중에 하나. 5. 2가 쏠 수 있는 건 똑같이 5. 3이 쏠 수 있는 것도 5. 맞아. 5C1, 5C1, 5C1이잖아. 따라서 5의 세제곱 125입니다. A는. 이건 무난하게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어. 자, 근데 B 봐봐.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하나씩만 맞아야 돼. 그럼 여기서 세도 돼. 똑같이 세도 되는데 그게 순열과 조합에서 무슨 의미냐면 이 공역 5개 중에 3개만 뽑아오면 3개만 뽑아와서 1, 2, 3에 각각 맞게 3개를 배열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무슨 말이냐? 5개 중에 3개를 골라와. 일단 공역 중에 3개를 골라. 치역이 될 3개를 딱 고릅니다. 근데 3개, 3개야. 1이 뭘 쏠지 모르지. 2가 뭘 쏠지도 몰라. 3이 뭘 쏠지도 몰라. 즉, 뽑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이 순서 매기는 거랑. 순서가 중요하다며, 대응은. 그럼 얘는 뭐랑 같은데?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5P3이랑 똑같은 거지. 1대1 함수는 결국 NPR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얘는 5, 4, 3, 60이기 때문에 2개 더하시면 18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 문제 중요하다. 자, 519번은 더 쉬워. 1대1 대응인데 F1 더하기 F3이 8이야. 2개 더해서 8이 되는 경우 뭐밖에 없어? 1, 2, 3, 4, 5 안에서 3, 5. F1이 3이고 F3이 5인 거. F1이 5이고 F3이 3인 거. 이거밖에 없어. 그 케이스 2개만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51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뭐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선생님 순열 문제 풀 때 조합 다 썼어. 조합 써서도 풀고 아니면 아예 순열도 풀었는데 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조합 520번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자, 틀린 거 얼마나 고치자. 동그라미 1번 NC 0. 쌤이 NC 0 얼마 랬어? 1. 그 다음 2번 7C4란 라인은 7P4를 뭘로 나눠야 돼? 4팩토리얼로 나눠야지. 자, 3번 동그라미 3번 쌤이 중요한 조합의 성질이라고 설명해줬어. NCR은 NCN-R과 같다. 따라서 6C2는 6C4와 같지. 자, 동그라미 4번 올바르게 고쳐봐. 3P2는 3C2 곱하기 2야. 곱하기 2 더하기 아니고. 자, 동그라미 5번은 8P7은 뭐랑 같을까, 얘들아? 8P7이라는 거는 8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들어서 7개로 곱하는 거야. 결국 1은 곱하나가나 똑같으니까 8팩이랑 똑같이 8팩이랑. 이해돼? 그러면 6P5는 뭐랑 똑같아? 6팩이랑 똑같아. 오케이? 자, 521번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왜 자꾸 푸십니까? MPR과 MCR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지, 당연히. 자, 3 곱하기 MPE야, 얘들아. 자, 이런 문제는 팩토리얼보다는 그냥 정의를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MPE는 N 곱하기 N-1이야.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NC3. 얘들아, NC3 어떻게 돼? N에 N-1, N-2 세 개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3, 2로 나눠주는 거야. 맞나? 자, 약분시키자. 2 약분. 자, 그 다음에 양쪽 봐봐. N 곱하기 N-1 있는 거 맞나? 약분. 자, 그러면 3, 3, 9. 9는 N-2. 따라서 N은 11입니다. 스근하게 찾을 수 있죠? 자, 요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22번. 자, 522번. 내가 찾아봐, 빨리. 522번. 앞에 10은 똑같아. 자, 봐봐.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자, 너네 생각은 어때? 가장 단순하게 쌤 10C, 10C 똑같습니다. 그럼 이 뒤에 오는 두 개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 개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개 같다 해봐. R-2는 2R-3이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해줘. 두 개 같다. 아, 이 두 개가 원래부터 같다. R-2, 2R-3이 같다. 하면은 여기다 쓸게. 자, 첫 번째 R-2랑 2R-3이 같다라고 하면 R은 1이 나와. 근데 봐봐래. R이 1이구나 하고 바로 쓰면 안 돼. 왜? 1 집어넣어봐. 2R-3이 뭔데? 음수. R-2도 뭔데? 음수. 얘들아, 쌤이 N하고 R에 자연수만 들어간다 했지. 따라서 얘는 음수를 만들어. 2R-3하고 R-1을. 따라서 얘는 안 돼. 그럼 이 방법이 아니란 뜻이지. 그럼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느냐? 쌤이 생각한 건 이거였어. 뭐였냐? 성질을 이용해. 성질. 얘랑 같다네. 두 개가. 두 개 같대. 그러면 NN 여기 10 똑같으니까 RN-R이면 되겠네. 그 말은 이 C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면 돼? N이 되면 돼. 즉 10이 되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R-2 더하기 2R-3이 1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R은 15.
따라서 R은 5. 넣으면 다 자연수. 따라서 R은 5다. 쌤 말 이해될까? 두 개 더해서 N이 되잖아. R 더하기 N-R은 N이 되네. 이걸 활용한 문제입니다. 자, 요 등식. 자, 그 다음에 523번 한번 보자. 523번. 자, 1부터 9까지의 부분집합 중 홀수 3개와 적어도 2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자, 문제가 섞여 있어. 홀수 3개와 적어도 2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 이거 생각해봐. 이 문제 되게 헷갈려. 자, 523번도 적어도 문제야. 그런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왜? 홀수 3개는 고정이야. 적어도 2개의 짝수만이란 말이야. 그럼 홀수 3개는 뽑아놓고 시작해야지. 자, 홀수 3개 뽑는 방법. 1, 3, 5, 7, 9 지금 홀수 5개 있어. 그 중에 3개 뽑아야 돼. 5C3. 자, 홀수 뽑았어. 이 안에서 시작된 거야. 적어도라는 말은. 자, 그럼 쌤은 이렇게 풀 거야. 아마 이렇게 푼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적어도 2개의 짝수니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구한 사람도 돼요. 그것도 맞는 풀이야. 근데 선생님은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빼고자 해. 그럼 봤을 때 전체 짝수가 몇 개야? 2, 4, 6, 8 4개야. 따라서 짝수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얘 4제곱이야. 근데 여기에서 빼줘야지. 뭘 뺄까?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4개 중에 짝수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 4개 중에 짝수가 1개 들어간 거.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다. 짝수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16개입니다. 그럼 짝수를 1개, 0개 가져왔을 때, 1개 가져왔을 때, 2개 가져왔을 때, 3개 가져왔을 때, 4개 가져왔을 때 다 합쳐서 2의 4제곱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 5C3은 5C2랑 같다고 했어. 곱하기 16 빼기 1 빼기 4 11 따라서 5C2는 10이므로 11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쌤 말은 이렇게 문제를 안 풀고 오케이. 자, 이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5개 중에 일단 3개의 홀수를 뽑았어. 근데 적어도 짝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짝수를 2개 뽑는 거. 일단은 4개 중에 2개. 그 다음 3개 뽑는 거. 그 다음 4개 뽑아오는 거.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가지 방법 다 가능해요. 알았죠? 2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523번까지. 자,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3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 자, 524번 문제 한번 봐봐. 524번. 자, 524번 문제는 A, B, C, D, E, F, G 7개의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 자, A, B, C, D, E, F, G. 자, 7개 중에서 5개를 뽑아. 자, 7개 중에 5개.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A랑 C는 포함. 자, 근데 A와 C는 이웃하면 안 돼. 자, 이거랑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포함, 그리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반드시 A와 C를 포함한다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반드시 뭐를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면 된다고 했어. 얘를 뽑아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A, C는. 이미 뽑아놨다고 생각하면 A, C는. 그러면 5개 중에
개를 골라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쌤 말이 돼? 5개 중에 3개를 골라오는 문제가 돼. 그런데 A와 C가 서로 이웃하면 안 돼. 자, 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5개 중에 일단 3개를 뽑는 거야. A, C는 다 뽑아놨으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A와 C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A와 C 딱 2개이기 때문에 A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서 A와 C가 이웃할 때를 빼줘도 되겠네. 2개니까, 딱 2개니까 원소가. 그러면 전체 개수는 5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이 5개를 그럼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A랑 C랑 따로 뽑은 3개. 5개를 배열하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5개 배열하는 거 5팩토리얼이야. 근데 여기서 빼야 해. 뭐를? A와 C가 이웃할 때. 자, A와 C가 이웃한다는 이야기는 A랑 C를 어떻게 보면 돼? 한 묶음. 한 묶음으로 보고 나면 남은 아이는 3문자야. 그럼 총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건 똑같아?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A, C 묶음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웃할 때 뺀 거지. 그럼 얘는 5C3은 5C2랑 같으니까 10이랑 같고 5팩토리얼 120 빼기 24 곱하기 48. 자, 그럼 120 빼기 48은 어떻게 됩니까? 72이기 때문에 720이 되는 거예요. 쌤은 이제 자 여기서 포인트 A와 C랑만 이웃하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체에서 2개가 이웃할 때 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쌤이 묶음 안에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3개 이상 들어갈 때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주게 되면 2명, 1명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 2명이 이웃한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근데 얘는 2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해되지? 이 문제. 자, 얘들아 525번 문제 봐라. 1에서부터 8까지의 원소가 있는데 그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3개인 거, 5개인 거, 7개인 것까지 되는 거 맞나?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 중에 골라오기만 하면 되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81, 3개인 건 83, 5개인 거 85, 7개인 거 87.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자, 526번, 527번 두 개 별표.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526번은 삼각형 개수의 문제. 자, 삼각형은 점 몇 개가 필요하다 했어? 3개가 필요해. 점 3개가 필요합니다, 삼각형은. 그러면 지금 점이 몇 개 있어? 총 7개 있어. 여기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돼. 자, 그럼 답은 7C3이네. 맞아. 맞아요. 왜 안 돼? 자, 모양 봐. 반원이야, 반원. 이 위에,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3개의 점을 선택하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선택하면 얘는 선택하면 나오는 게 그냥 직선인데 마치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 말은 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케이스를 빼줘야 돼. 직선 위에 4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나오는 케이스는 빼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7C3은 7, 6, 5 나누기 3, 2, 6이니까 35. 4C3은 4C1이랑 같으니까 4. 따라서 31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삼각형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점의 개수가 있어. 그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될 건데 여기서 빼줘야 돼. 삼각형이 안 될 때.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냐? 직선 위. 직선 위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애를 빼줘야 돼. 이게 전체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야. 왜 곡선에서는 3개 뽑으면 무조건 삼각형 되잖아. 맞지? 요게 삼각형의 개수 문제야. 자, 527번 봐. 쌤이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 자, 527번은 평행사변형의 개수야. 자, 일단 평행사변형이 뭔데? 평행은 변이 두 쌍으로 이루어진 아이잖아. 즉 사각형의 개수랑 똑같죠? 자, 쌤이 설명해. 사각형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했어?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 그려진 애서 자, 봐봐. 하나, 둘, 셋, 4개의 가로선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자, 또 꺼야 된다. 자, 5개의 이렇게 대각선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가 필요해. 지금 세로선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와야 돼. 그 다음, 오케이, 세로선 2개 그럼 완성됐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2개 뽑아면 세로선 2개 완성해. 그럼 이제는 가로선 4개 중에 2개를 아무거나 선택해오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5C2는 10이고 4C2는 6이기 때문에 60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사각형의 개수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억하면 돼. 세로선 2개. 그 다음 가로선 2개. 이게 키포인트야. 자, 얘는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선택만 해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배열해줄 필요가 없어서 조합 문제입니다. 택하기만 하니까. 자, 이해될까요? 자, 쌤이 스텝 1 문제를 천천히 풀어봤어. 여러분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되게 어려워하길래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는데 어차피 수업 때 했던 거랑 똑같긴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이라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144쪽에 있는 조합의 활용 문제, 드디어 집합의 분할이 나옵니다. 집합의 분할 천천히 한 문제씩 또 살펴보고 스텝 2로 가도록 할게. 알았죠?